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기 지표 중 하나인 경매 낙찰률이 반등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낙찰의 실패에 가격이 크게 떨어진 곳들 위주로 입찰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지금이 경매 시장에 진입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유찰되어 가격이 떨어진 곳들의 경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자, 이제 뭐 부동산 선행 지표라고 이 경매 낙찰률을 갖다가 그 정도까지 생각하더라고요. 부동산 네네. 시장의 선행 지표다. 네. 원래 처음 40%를 넘어섰다. 네. 지금 그러면은 집값 두고 경매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네. 지금 좀 전에 선행 지표라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네. 일반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경매 시장이 먼저 진입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네. 지금 계속 이제 월 통계를 보게 되면 그 우리 최고점이라고 했던 예. 이제 재작년 뭐 말쯤 본다고 한다면 이미 뭐 서초라든지 송파라든지 또는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전 고점 대비 한 90% 정도까지 이제 회복을 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 포함한 우리 경기 인천들도 한 80%대로 좀 반등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다 보니까 경매는 일반 매매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받으니 경매로 미리 더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념 정리가 잠깐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그래프 보게 되면 좌측에 낙찰가율이 있고 낙찰률이 있잖아요. 네. 낙찰가율은 개별 그 물건에서 감정 평가된 금액 대비 낙찰된 금액인데 전체를 토탈로 이제 합쳐놓은 거고, 예. 그게 지금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80%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면 8천만 원, 예, 10억이라면 예. 8억이 되겠죠. 예. 물론 전국 지표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낙찰률이 전체 진행되는 건수 분의 낙찰된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약 43% 정도. 이게 그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는 저게 3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미 낙찰들을 좀 많이 받아가고 있다고 보이고, 입지 좋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들부터 지금 경매 낙찰가율, 낙찰률 지금 동반 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 경매 시장에 실수요자가 더 많나요?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더 많은지 궁금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 더 유리한지도 궁금해요. 네, 항상 이제 그게 숙제인데 예. 지금 시장이 막 그 달려가고 있고 규제가 있더라도 그 규제에서 본인이 어떤 포트폴리오 잘 구성을 한다면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을 했죠. 네. 그게 아마 뭐 2019년, 20년, 21년까지가 아니었다 싶은데, 지금 아직 물론 이제 정권이 좀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부동산 규제가 좀 풀리질 않았어요. 예,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취득세라든지 또는 우리 그 양도소득세라든지 아직 풀리질 않아서 투자자분들이 쉽게 진입할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제일 큰 게 취득세고. 그렇지만 만약에 실거주자라고 한다면 네. 인근에서 뭐 8억짜리 아파트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제일 저렴한 게 7억 8천. 조금 더 로얄동 로얄층이니까 막 8억 5천. 그런데 그런 게 금매 물건 나왔더니 이거를 7억 정도에 낙찰 받는다면 실거주자로서는 너무나 해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자일수록 경매 시장에서 더 편안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보유 기간을 따지셔야 돼요. 일단 저 그래프에서는 취득세만 일단 나왔는데, 여기 취득세율 개정안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아래쪽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시장이 뜨거웠을 때는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 인천 거의 대부분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 서초, 강남, 송파, 용산밖에 없다고요? 저기 지금 개정안이라고 써놔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 앵커분들이나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1주택이다. 네. 근데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근데 그게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 아니다라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면 2주택일 때 역시나 1주택과 마찬가지로 1에서 3%니까 투자할 때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다. 또 양도세 부분도 뭐 1년 미만이냐 또는 2년 미만이냐 따라 다른데, 2년 이상 보유를 한다면 일반 과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로 들어간다면 2년 이상 보유하면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 정도 더 투자가 들어가는 심리가 반등한 상태에서 요거는 괜찮은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실거주겠죠. 낙찰될 가능성도 훨씬 높고요. 네. 그래요. 네. 지금 대표님, 지금 최근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경매 매물들 소식이 좀 들리던데. 네네. 아니 최다 응찰자 물건이 파주에서 나왔다고요? 네, 파주 운정에서 나왔죠. 몇 명이 몰려왔길래? 무려 58명이 들어왔습니다. 58명? 네네. 허허. 네, 그 물건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예, 예. 네. 지금 우리 그래프 우리 앞에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파주시 지금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을 보면 우리 운정이라는 도시를 아마 예전에는 잘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네네. 아신다면 아마 GTX 때문에 아시지 않을까. 예. GTX. 네, GTX가 A, B, C, D까지 지금 있는데 계획이 지금 A 같은 경우에 우리 운정에서 시작합니다. 경기도 네. 북부에서의 파주 운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킨텍스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운정, 킨텍스, 그다음 대곡이라고 들어보셨죠? 대곡, 창릉, 고향 창릉 신도시, 창릉 지나서 그리고 우리 연신내에서 우리 서울역, 삼성, 수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게 저 GTX인데. 삼성까지 무려 한 20분대로 끊을 수가 있다 보니까 삼성역까지는 20분 만에 간다고요? 물론 삼성역까지 개통은 좀 늦춰졌어요. 한 28, 9년 또는 뭐 늦으면 네. 30년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광역교통이 빨라지게 되고 저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별표를 몇 개 쳐놨는데 물건지 아파트 지금 파란색으로 위에 있는 별표 보이시고 오른쪽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예. 우리 흔히 뭐 초품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품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 별표 보면 저기가 바로 우리 GTX A가 생기는 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초등학교들이 있고 또 근처에 공원들도 있고 그렇게 입지가 괜찮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감정가 자체가 6억 원이었는데 무려 이제 2차로 다운이 돼서 3차까지 내려왔던 가격이 이미 2억 9천이에요. 흔히 이걸 보고 우리가 반값 경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최저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 가격에 낙찰되는 건 아니고 경쟁이 많이 있다 보면 지금 58명 들어오면서 4억 6천만 원대 낙찰됐죠. 이미 2차수 경매 가격을 넘겼습니다. 네. 2차 때가 아마 한 4억 2천 정도로 보여요. 네. 예. 4억 2천 정도인데 2차 때가 이미 4월 달이에요. 4월 달. 지금 이제 9월이죠. 그럼 5개월 동안에 이미 시세도 변했고 그렇죠? 또 소비자들의 심리도 변했고 하다 보니까 2차 가격을 훌쩍 뛰어넘어서 쉬운 8명이 입찰을 했던 건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니까 몇 번 유찰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낙찰에 실패하면 유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좀 계속 낮아지는 건데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번 유찰되면 이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글쎄, 아닌가라는 왜 생각이 유찰됐을까 몇 들고요. 번이나? 네, 좋은 지적이세요. 네. 지금 경매를 우리가 입찰하는 이유는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네. 싸게 받기 위해서는 유찰이 여러 번 돼야 돼요. 그런데 딱 볼 때 입지도 너무 좋고 학교, 공원, 지하철 다 있는데 한 4번 유찰된 서울 아파트가 있다 봤을 때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입지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문제는 권리상 하자일 거예요. 아하. 우리 그동안에 여러 번 다루었지만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들이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일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2억에 떨어졌어.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네. 이게 이상이 있는데 그거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7억이래요. 그러면 2억에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한테 7억이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낙찰 받고 물어줘야 됩니다. 예.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낙찰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막연히 경매하면 싸게 받는다. 물론 그렇지만 권리 분석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화면을 조금 더 볼까요? 네, 다음 내용을 좀 네네. 넘겨주시면은 네. 또 설명을 그래요.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저기 아니 저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면 네네. 좋겠는데 네. 잠실 쪽에 20억짜리가 3번 유찰되면서 12억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네. 낙찰을 안 받으려 한다? 네네. 요건 유찰 이유는 뭐죠? 아니 소재지도 좋은데 글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지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소재지도 좋은데 네. 권리 분석에 대한 하자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조금 더 영역을 넓힌다 보면 뭐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도 중요한 권리 분석의 이슈이긴 하겠지만 그 외에 뭐 소위 말하는 뭐 유치권 등등 특수 물건도 있겠죠. 예. 그리고 저 물건은 지금 이제 재건축 관련된 물건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에 관련된 권리 분석도 필요한데 네.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 뭐 30년, 40년 된 차
정가의 아파트를 소유하려고 하는 건 나중에 기대 심리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의 그 차익 때문에 하는 건데 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매 물건은 아니고 공매 물건입니다. 네. 공매 물건. 송파구청에서 갖고 있던 이제 공유재산에 대한 물건인데 저 아파트에 낙찰을 받게 되면 우리가 현금 청산을 다 하게 돼요. 그럼 현금 청산 받게 되면 감정평가로 매겨지기 때문에 시세하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네. 저 움직이는 것들은 20억대라고 하지만 지금 한 3번 정도까지 내려와서 11억대로 내려왔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물건이에요. 저 네. 아파트는. 네. 그런 것들을 경매든 공매든 조합이나 또는 지자체나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시세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네. 이게 유찰이 또 무한정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라는 건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건데 유찰을 여러 번 내려와서 받고 싶은 건 우리들 마음인 거고 그렇죠. 경매 법원에서는 그 경매 물건에 걸려 있는 채권자들이 많이 배당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유찰이 막 10번 이상 되게 글쎄, 되면 예. 그 안에 있는 뭐 건재당권자, 가압류권자 돈 받을 게 없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경매를 신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유찰되게 되면 경매가 취소가 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통상 많이 유찰될 때는 뭐 16번까지도 되는 걸 봤어요. 제일 흔한 게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무료 안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있어요, 많이. 네. 그런데 이제 감정가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거. 네. 아니면 그냥 딱 한 번만에 되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적이죠. 예, 중요한 지적이죠. 네. 일단 제일 큰 게 심리라고 했어요. 네. 심리, 부동산 심리. 심리. 네, 경매 심리. 네. 근데 올 초부터 계속 시세가 지금 올라가서 전고점까지는 이제 추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회복을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케이스에서 낙찰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9월 중순이라고 본다면 1월 달, 2월 달에 감정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예. 그 동안에 시세는 변해 있죠. 그러니까 감정가 자체가 낮죠. 그래서 지금 시세가 이미 올라와 있으니 감정가 8개월 전 시세로 감정가 나왔어. 지금 이 가격 감정가 그대로 해도 이익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데 시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네. 그러면 감정가를 상회해 버리겠죠. 또는 우리 여러 가지 규제가 있던 뭐 재건축 또는 네. 재개발 또는 투기 과열 뭐 등등등 이런 데 있어서는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 가니까 뭐 압구정 현대사차 44억 감정가에서 훌쩍 11억이 더 올라갔죠. 그리고 용산 이천도 마찬가지로 한 5억 정도. 이런 사례들이 지금 뭐 강남 4구 용산 이렇게 점점 마용성, 마포, 성동까지 계속 번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유찰이 돼서 좀 가격이 많이 그렇죠. 낮아진 그런 네. 물건들을 좀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문제가 없으면 더더욱 좋고요. 물론이죠. 좀 그런 매물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많긴 하지만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예. 샘플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권리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한 3시간만 잘 봐도 권리 분석 금방 되니까 예. 물건 소개 한 2개만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물건은 우리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죠? 예, 네, 우리 네. 너무나도 잘 아는 3대장, 올림픽과 관련된 3대장 올림픽 패밀리타운인데 지금 무려 또 2번 유찰돼서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26억대가 감정가가 16억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요 평수가 84 타입, 제일 기본형 84 타입. 3호선, 8호선 가락시장역 역세권이고요. 지금 16억대라면 사실 마포, 뭐 성동 이런 급이거든요. 그렇죠? 송파 건들 한번 입지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그 서울 아파트 하나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 극동 아파트. 아직도 서울 아파트가 2번 유찰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덜어 나옵니다. 네, 예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번 유찰되면 다 서울 아파트들이 낙찰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2번 유찰이 된 거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서대문구 독립문 극동이면 3호선 라인이에요. 3호선에 있는 독립문역 역세권이고 이 감정가가 12억 5천이고 평형대가 지금 33평대죠. 지금 84니까 12억 5천에서 그 다음 차수 10억, 그 다음 차수 8억, 그렇죠? 84, 3호선 라인, 그렇죠? 고속터미널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라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